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께 금매 잡는 법의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썸네일에 나온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저한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제 소개를 잠시 드리면, 저는 강릉에서 실제로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 가격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현장에서 계속 보고 직접 협상 과정을 함께 해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매물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매물은 왜 끝까지 가격 조정이 안 되고 어떤 매물은 왜 결국 가격 조정이 되는지, 그 흐름을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래했던 매물 중에도 처음에는 주변 시세로 9억 5천에 나왔지만 매수인의 확고한 의지와 그리고 또 협상 과정을 통해서 8억 4천5백만 원에 계약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금매를 잡는다는 건 무조건 싸게 나온 매물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매물의 가격 조정 가능성을 믿고 진정성과 솔직함으로 협상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금매를 보는 기준이 훨씬 선명해지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썸네일에 나왔던 매물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9억 5천만 원에 나왔던 매물이었는데 결국 8억 4천5백만 원에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에 조정이 됐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깎아달라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매수인께서 정말 살 사람이라는 확신을 매도인에게 심어줬기 때문인데요. 전화만으로 가격 조정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저 이렇게 셋이 직접 만났고요. 그리고 매수인께서는 왜 이 부동산을 사고 싶으신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자금 상태를 솔직하게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매도인도 이 사람은 정말 계약할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셨고, 결국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1억 5백만 원이 조정된 8억 4천5백만 원의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이, 그건 우연 아니야? 그런데 저는 부동산 일을 12년 동안 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십 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협상에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 가격 협상할 때는 내 패를 보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맞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솔직함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됐을 때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결과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고 매물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굳이 내 패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협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고 좋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는 다릅니다. 이럴 때는 가격만 던지는 것보다 왜 내가 이 부동산을 꼭 사고 싶은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자신의 자금 상태나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쪽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도 하락장이 아니라 약간 상승장일 때 있었던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가격을 움직이는 건 시장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흠을 잡는 협상은 왜 잘 안 통할까요? 집을 보면서 여기 타일에 금 같네요. 수압이 약한데? 해도 잘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흠을 잡으면 결과가 좋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집은 매도자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겠다고 온 사람이 계속 단점만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사고 싶은 집이라면 옆에서 흠을 잡기보다 중개사를 통해 가격을 조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자 부분은 중개사와 따로 이야기해서 계약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집이 마음에 들어서 매도자와 직접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왜 이 부동산을 꼭 사고 싶은지,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리고 그 자금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 세 가지를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 깎으려 하기보다 내 상황에서 이 금액이 최선이라는 걸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협상은 말싸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살 사람인지 확신을 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가격을 깎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건 부동산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충분히 손품을 팔고 내가 원하는 부동산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나는 실제로 살 사람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이사 시기, 그리고 이사를 하는 이유, 현금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공인중개사는 바로
이 사람은 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방문하면서 정보도 쌓고 공인중개사와의 친분을 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부동산의 가격 기준이 잡히게 됩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급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판단하고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세 기준이 없다면 급매물이 나오더라도 결국 생각해 볼게요 하다가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급매물은 부동산 광고 사이트에 올라가지 않고 그 부동산을 자주 드나들던 단골 고객에 의해서 팔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급매를 알아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세 파악, 그리고 친분이 쌓인 공인중개사, 사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솔직함,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급매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